자, 동해바다입니다, 학생 여러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요즘 좀 참고 좀 더 건강에 유의하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동해바다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나요? 언제 곧 가족들과 가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갔을 때 오늘을 생각하면서 더 즐거운 동해 바다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도 좀 다뤘는데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할 때도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요. 질서가 유지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또 선생님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미 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한번 봐봅시다.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근데 뭐 제가 늦으려고 늦은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가 안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하는데 그 기분 좋은 삑 소리 있죠?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닦아도 보고 깨졌나 확인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딱 갖다 대니까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뭐 그때부터 편하게 앉아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되게 신나는 노래였는데 뭐 대충 여기다가 베이스가 거기에 요 기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놀래서 막 두근두근 옆에서 차들이 빵빵 빵빵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누가 버스에 오르더니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창문을 깨고 때려서 튀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고 빨간불 초록불 뛰면서 TV를 틀어봤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전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코끼리가 심장은 더 빨리 두근두근 천천히 뒷걸음 들여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제 쪽으로 코를 코끼리 아저씨는 진짜 코가 손이군. 그냥 휴학할까? 번개가 쾅 코끼리가 약간 뜬금하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땅에서 용암이 솟아오르고 이동 외계인 카테니안대 모양 도시는 수제바트로 만드는 걸 겨우겨우 뚫고 학교에 도착한 게 8시 56분인데 집에 에어컨을 켜놓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끄고 나오느라고 20분 늦었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봤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을 하기로 치면은 100가지도 넘는다. 자, 지금 너무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는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에게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 3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로서 교과서 필기도구 꼭 준비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31쪽. 자, 위와 아래 두 상황이 있는데 위에서는 선생님과 아주 바른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는 한 학생을 왕따시키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행동하지 못한 까닭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귀찮기도 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예를 보고, 또 하나 있네요. 32쪽에 있는 건데, 지호에게 친구가 폐 비닐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면 에너지 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호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겠죠? 그러면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답이 이미 나왔죠? 뭡니까? 못했던 이유는 무지고, 알지 못했던 거고, 또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1단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예요. 도덕적 지식. 어떤 학생은 도덕 시간이 왜 있는지, 도덕 시험을 꼭 치러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신 분이 저기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입니다. 늘 이렇게 말했다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말의 속뜻은 네가 무식하다. 네가 무식한 걸 알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생각에는 알아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지와 행동은 일치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행동을 낳지만 무지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이 없어서, 반대로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사고라는 것은 물론 이성적인 능력을 말하죠. 이건 기본으로 깔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자, 다음에 또 강도를 만나서 돈과 옷을 빼앗긴 채 이게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안의 얘기인데, 자, 이것도 스토리를 잠깐만 볼까요?
자, 잘 봤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책에도 나오고 또 선생님도 또 따로 동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건 공자님이건 또는 부처님이건 이런 분들, 우리의 위대한 인류의 어떤 스승이 되는 분들의 이야기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가끔 또는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봅시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도 구하지 않을 때는 아주 강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적당한 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제 곧 우리나라도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까지 구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도덕적인 사고 이것이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또 많이 있습니다. 무지해서라기보다는 이번에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그 지식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실천 의지. 우리는 알면서도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는 약간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것도 꽤 또 들으면 들을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플라톤 또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주지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두 분 중에 어느 사람이 맞느냐?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에는 왜 그런 말 하죠? 바둑 둘 때, 고수들이 바둑 둘 때 보면은 백이 한 점을 딱 놓으면은 백이 우세해 보이고 또 흑이 한 점을 딱 바둑판에 놓으면 흑이 더 우세한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선생님 생각에는 두 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분의 생각을 참고해서 우리 것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34쪽을 펴고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경험을 써보라네요. 어이구,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와 극복 방법을 써보라고 하는데 잠깐 학생들 34쪽에 이 영상 수업의 좋은 점은 잠시 정지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한 사람은 잠시 끄고 34쪽에 답을 적어보고 다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쓴 이 답이 자기의 답이 나중에 제출해서 수행평가에 자료도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의 좋은 습관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놀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해야.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뭐 이런 예시 답안들이 있네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가 또는 남을 괴롭혔다든가 또 실천하지 못한 까닭도 미처 몰라서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알면서도 심통이 나서
또 어떤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 실천하지 못한 까닭을 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다 갖췄는데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이루어진 그런 명예와 권력과 부와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 심심찮게 봅니다. 용케 감출 수는 있어도 결국은 드러나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또 권력을 얻어도 도덕적이지 못할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우선 행복해지고 이런 이야기도 또 앞에서도 했었고 또 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데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자, 열어보면은 마음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습관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잠깐 선생님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운전 연습을 할 때 이제 면허를 따고 도로 주행 연습을 하는데 그 조교가 가르쳐 준 말이 너무나 선생님한테 중요했고 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초보 운전하는 이웃에게 꼭 이렇게 저의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뭐냐 하면 제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운전을 하면서 앞에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항상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기 전에 항상 자리에 앉아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자기 암시를 줘야지만 발이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초보 때는 앞에 어떤 위험 상황이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발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조교가 슬며시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더욱 명심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먼저 먹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번을 외우라고.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왕이면 더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 더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난 살겠어.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 부모님께 늘 순종하겠어. 더럽히지 않겠어. 친구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그것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부도덕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3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는 부도덕한 행동의 이유는 무지에서 올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알긴 알아도 어떤 실천 의지가 부족할 때 오기 때문에, 이제 3번째 주제, 도덕적 지식을 얻은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습관이 될 때까지 그걸 반복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습을 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1.
2, 3, 4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1번. 도덕적 사고 능력. 맞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틀리죠? 사고만 해서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또 지행일치는 도덕적 지식과 사고 간의 이게 틀렸죠? 도덕적 지식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걸 말하죠. 4번 종합해서 도덕적 행동은 지식, 사고 능력, 실천 의지 등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지식과 의지와 또 습관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러분 명심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어주세요.